자, 이거 할 건데요. 이거 할 건데, 일단 여기까지 하면은요, 사실상 이제 미분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왜냐면은, 그 뒤에 이제 막, 도함수의 활용,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도함수의 활용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제 그 도함수 활용이라는 게요, 우리가 그 수트에서 했었던 도함수 활용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극대극소라든가, 뭐 접선의 방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그 수트에서의 그 도함수 활용이랑 내용 자체가 똑같아요. 알겠죠? 근데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차이는 딱 하나. 뭐냐? 수트에서의 도함수 활용은요, 다항함수, 즉 3차 함수, 4차 함수 있죠. 그런 다항함수에 대한 이제 미분법, 거기에 대해 뭐 극대극소 또는 뭐 접선의 방정식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거라면 이 미적분에서의 이제 도함수 활용은 이쪽은 어쨌든 이제 미분할 대상이 누구예요? 초월함수잖아요. 초월함수, 그죠? 그래서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든가 또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있죠. 그 녀석에 대한 이제 뭐 극대극소 또는 어떤 뭐 삼각함수 y는 사인 x에서 어떤 임의의 한 점에서의 뭐 접선의 방정식,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인 원리는 수토에서의 도함수 활용이랑 정확하게 동일하다. 알겠죠? 그래서 뭐 너무 이렇게 부담 가질 필요 없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요거를 이제 오늘 이제 볼 건데, 선생님, 두려워요. 여러 가지요?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선생님. 맞아요. 여기서는 이제, 뭘 볼 거냐면요. 5가지의 이제 미분을 볼 건데, 자, 첫 번째는 목세 미분법. 이거 예전에 한번 선생님이 얘기를 한번 하긴 했어요. 알아두면 좋다 해가지고, 목세 미분법. 이걸 이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합성함수의 미분법. 합성함수의 미분법. 이거는 뭐, 그죠? 이미 수토 과정에서도, 그죠? 그잖아. 밖에 거 미분 안 했고 그대로. 곱하기 안 했고 미분. 그죠? 합성함수의 미분.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음함수의 미분. 음함수의 미분법. 네 번째, 역함수의 미분법. 다섯 번째,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 아이고, 지랄 났다. 이 5가지 함수에 대한 이제 미분법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알았죠? 현지야, 쫄지 마. 왜 안 쫄아도 되냐면, 미리, 이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에서의 핵심 포인트를 알려줄게요. 핵심 포인트는 뭐냐? 요 두 번째 내용인 합성함수 미분법 있죠? 요 합성함수의 미분법의 원리를 알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요, 알아서 이해가 돼요. 알아서.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뭐만 알면 되냐면, 음함수라는 게 뭐지? 역함수. 역함수는 이미 우리가 고1 때 배웠어. 매개변수 함수가 뭐지? 그런 이제 이런 각각의 함수들에 대한 이제 용어만 기억하시면, 어쨌든 간에 이런 함수들의 미분법은 전부 다 그 미분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정확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알았죠? 무서울 거 없어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 5가지의 이제 이 미분을 오늘 이제 다 할 건데, 일단 목세 미분법. 자, 목세 미분법이라는 건 뭐냐? 다시 한번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목세 미분법, 이 몫이라는 거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나눗셈 미분이에요. 나눗셈 미분. 나눗셈 미분법. 그래가지고 뭐냐면요. 자, 보세요. 자, 목세 미분법부터 이제 갑니다. 자, y는 gx분의 fx. fx를 gx로 나누자는 거죠. fx를 gx로 나눴을 때, 이때 이 나눗셈으로 이루어진 이 함수에 대한 미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얘를 미분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분모의 제곱에서 나누기 뭐냐?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이게 몫의 미분법 공식이다. 해서 얘를 일단은 우리가 머릿속에다가 외우셔야 돼요. 알았죠? 근데 이제 사실 이 분자를 보면은요, 그렇게 약간 좀 이질감이 들진 않을걸요? 그 곱의 미분법 있죠? 곱의 미분법하고 싱크로율이 99%. 차이가 뭐만 차이가 나요? 부호만 차이 나죠? 곱의 미분법은 앞에가 여기가 플러스라면 몫의 미분법은 뭐다? 마이너스다. 이건데, 증명할게요. 증명을 하는데, 얘는 어떻게 증명하냐면, 보세요. 이런 거예요. 보세요. 요, gx분 fx. 이거 있죠? 이게, 사실은 나눗셈이라는 것도 결론은 곱하기의 계통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곱의 형태로 만들어주면, 얘는 fx 곱하기 gx의 뭐야? 마이너스 1제곱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를 곱의 미분법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 선생님, 응? 아이 선생님, 응? 아니 마이너스 1승짜리도 설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분법 계산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네. 동일하게 적용돼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예전에 했었던 뭐 y는 x제곱 이거 미분하세요. 그러면 얘는 미분하면 뭐야? 2x1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 계산하는 이 미분법 공식 원리가 계산하는 원리가 꼭 얘가 자연수일 때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요 거듭제곱에 음의정수가 나와도 얘와 정확하게 계산 원리는 동일하다. 알겠죠? 근데 원래는 사실 이거를 왜 그럽니까? 왜 x의 n제곱 그죠? 얘 미분하면 nx의 n-1제곱이다. 왜 이게 n이 자연수뿐만이 아니라 음의정수일 때도 왜 그게 됩니까? 라는 것도 사실은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안 해도 돼요. 알았죠? 왜 그러니? 아유 몰라 노잼 이렇게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것도 뭐 증명을 원래 하긴 해야 되는데 뭐 그 증명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아직도 지금 봐야 될 게 뒤에 지금 봐야 될 게 4개나 더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곱의 미분법이 이게 적용된다. 아니 요 미분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뭐가? un이 자연수뿐만이 아니라 뭐일 때도 장훈아? 음의정수일 때도. 알겠죠? 더 대박인 건 un이 분수일 때도 요 미분하는 원리는 정확하게 동일하다. 알았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미분해요. 곱의 미분, 앞에 거 미분, 그죠?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요 뒤에 거 미분하면 요 마이너스 나가죠. 맞아요? 아이, 뭔 소리 이해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그죠? gx에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승이 되고 근데 이게 이제 뭐야? 합성함수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뭐 해야 돼? 안에 거 한번 미분해줘야 되죠. 그래 뭐가 되는 거야? g 프라임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 봐. 얘는
g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gx분의 뭐가 돼? f 프라임 x가 되고, 그지? 이거에 이제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gx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얘는 뭐가 돼요? gx의 제곱이 되죠. 얘 분의 뭐가 됩니까? fx 곱하기 g 프라임 x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거 통분한다고 하면, 그죠? 여기에 이제 뭐 해주면 돼? 분모분자에 gx를 곱해주면 통분되니까, 그지? 이됨. 그 gx를 여기다가 곱해주면은 gx를 곱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분모 gx제곱. 그죠? 분자 f 프라임 x 곱하기 gx에 마이너스 fx 곱하기 g 프라임 x다. 됐냐? 이런 식으로 목세 미분법이 된다. 됐죠? 요게 목세 미분법. 이해됩니까? 끝! 목세 미분법 the end. 되지요? 오케이. 자,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합성함수의 미분법. 합성함수의 미분법. 이건 뭐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학 2를 하면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이거에 대한 미분 모르면 병신, 그죠? 하면서 이거에 대한 그 미분법 결과를 이미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밖에 거 미분, 안에 거 그대로에 곱하기 뭐 안에 거 미분. 이게 바로 합성함수의 미분이죠. 이건데, 자,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잘 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잘 보세요. 요 합성함수의 이 미분의 원리가 이게 뭐냐? 그 원리를 일단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뭐 잘 들어보세요. 자, y는 fx라는 어떤 곡선이 있어요. 어떤 곡선이 있는데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을 확인하고 싶어. 요 x의 변화량, 우리는 얘를 기호로 뭐라고 써요? 델타 x 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세모라는 걸 이렇게 쓰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써? 얘를 델타 y, 그죠? 이렇게 쓰는데 사실 이게 뭐야? 이 세모 있죠? 이 세모가 이게 뭐냐면 뜻이 델타라는 뜻인데, 델타. 그러니까 영어로 델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건데, 델타의 뜻이 뭐예요? 변화량. 변화량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델타다. 이거죠? 몰라? 이건데, 근데 이 변화량이라는 이 델타, 이거를 이제 기호로 어떻게 쓴다고? 이렇게 세모. 그죠? 원래 이제 직각삼각형으로 써야 되는데 귀찮아. 세모.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사실 이 변화량을 세모로 표현할 때에는 언제 얘를 세모로 쓰냐면, 얘는 그 변화량의 차이가 우리 눈에 보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성이랑 나와의 키의 차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 영성이와 나의 키의 차이를 기호로 쓸 때는 세모로 쓰는 거예요. 세모 키, 델타 키의 변화량. 이해됩니까? 이렇게 써요. 근데 그 차이가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안 보일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잘 안 보이게끔. 그 차이가 너무 미미한 거야. 차이가
거의 없는 거야. 거의 없어. 차이가. 거의 없어. 그럴 때는 그 델타에 대한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요. 이때는 이 델타에서 앞 글자인 D 얘를 써요. 그래서 이거를 변화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선생님, 왜 굳이 씨발 이렇게 나눠요? 짜증나게. 에? 당연히 나눠야죠. 당연히 나눠야죠. 왜요? 우리는 단순하게 요 두 점에 대한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 우리 뭐 해야 되죠? 이 점을 요 점에 한없이 가까이 보낼 때, 그죠? 이때 이 점이 이 점에 한없이 가까이 갔을 때, 이때 요 두 점에 대한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도 봐야 되잖아요. 아이씨,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을 무슨 선이라고 그래, 현지야? 미치겠다. 미치겠어요. 아주 그냥, 괜찮아, 괜찮아. 영선아, 이 점이 이 점을 향해 하나씩 가까이 갔을 때, 이때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선을 무슨 선이라고 그래? 돌아버리겠다. 환장, 동거 너도 모르니, 혹시? 아주 이제 가지가지 하세요, 진짜. 괜찮아, 그냥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 이거 접선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걸. 아, 이거 접선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 점이 이 점이 A, FA이고, 이 점이 X, fx라고 했을 때, 그죠? 이 점이 이 점을 향해 한없이 가까이 갔을 때의 기울기, 즉 이 점이 이 점을 향해 한없이 가까이 갔다. 이거 뭐야? x-a분의 fx-fa. 그냥 이걸 뭐라고 그래?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기울기를 얘를 뭐라고 그래? 아,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고. 맞아? 이 점이 이 x, fx가 얘를 향해 한없이 가까이 가요. 앞에 리미트 x가 a 이렇게 붙는 걸 이걸 뭐라고 그래? 아,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지 않아? 이 점이 이 점을 향해 한없이 가까이 갔을 때 접선의 기울기? 그 말은 뭐야? 이 점이 이 점을 향해 한없이 가까이 갔을 때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선 자체가 접선이라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기울기 아니야, 이게? 그죠? 아, 갑자기 우리 또 이과생들이 또 수많은 어록을 남기네. 할선이요, 극선이요, 모르겠어요. 장훈아, 다행이지. 너한테 안 물어봐서. 됩니까? 아니, 그때 잘 봐. 이걸 뭐라 그래? 델타 X. 맞아? 얘를 뭐라 그래? 델타 Y. 델타 X분의 델타 Y. 이게 뭐야? 평균 변화율. 그죠? 근데 이 델타 X분의 델타 Y에 대해서 UX의 변화량의 차이를, 델타 X, UX의 변화량의 차이를 0을 향해 0으로 하나씩 가까이 보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놈의 차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얘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일 거 아니야. 맞아? 이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dx분의 dy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고? 얘를 dx분의 dy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근데 원래 정확한 이거 표현은요, dx분의 dy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해?
dy dx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dy dx. 그러니까 뭔 소리야? y는 fx를 미분했다. 그거에 대한 기호를 표현하는 방법이 일단 y'이라는 것도 있고, 맞아? 또 뭐도 있어? f'x라는 것도 있고, 맞아? 또 뭐도 있냐? dy dx. 이것도 미분했다는 뜻이다. 오케이. 그 이게 다 뭐예요,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 됩니까? 이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수투를 할 때는 사실 요 y는 fx 미분했다라는 그 기호를 제일 많이 썼던 게 이제 뭐냐면 요거였잖아요. 그죠? 요거였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는 이 미분했다라는 기호 있죠. 이거를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두겠다. 알았죠? 이게 뭔 뜻이라고? dy dx 이게 뭔 뜻이라고? y에 대한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했어요. 그렇잖아. 이 y는 fx를 미분했다. 이게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뜻이야? x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y에 대한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했다. 여기 보시면 돼요. 그러면 dy dt는 그 뭐겠어? dy dt?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y에 대한 식을 어떤 문자에 대해서? 그렇지. t에 대해서 미분했다. t에 대해서 미분했다. 이게 dy dt. 됩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인정됐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사진. 다행이다. 너네 대학교 가기 전에, 그지? 먼저 배우고 가서. 교수님이, 그지? 저거 물어봤을 때, 그지? 현지가 극선이요 이랬으면, 그지? 교수님이 얼마나, 때려 죽이고 싶었을까? 예, 지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를 보고 싶어. 이거야. 알겠죠? 자, 근데 봐.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그럼 얘를 딱 그냥 x에 대해서 미분해 봐. 라고 할 때, 요 미분에 대한 이 체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얘를 딱 본 순간, 얘를 x에 대해서 어떻게 미분해?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왜냐? 현재 이 함수를 보면 얘는 f라는 함수 네, uf라는 함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uf라는 함수의 변수는 누구예요? f라는 함수의 f라는 이 함수의 변수는 누굽니까? x예요? gx가 변수죠. 얘가 독립변수죠. y가 종속변수고.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거 별거 없어. 그냥 저기 뭐야, x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숫자 아무거나 막 넣을 수 있지. 그치? 이걸 독립변수. 인디펜던스. 독립변수.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요 x 값에다가 뭐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그거에 따라 y 값은 결정되어지지. 이 y를 종속변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죠? 얘를 독립변수, 얘를 종속변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요 함수 f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독립변수는 누구야? gx잖아. gx 값에 의해서 y 값이 결정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함수 f의 변수는 지금 현재 gx인데, 이 gx라는 녀석은 얘는 엄연히 어쨌든 간에 얘는 x라는 녀석과는 다른 놈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미분의 체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쟤를 어떻게 x에 대해서 미분해? 이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됐습니까? 아씨, 그거 어떻게 하지? 이 새끼 존나 짜증나네. 이 새끼 존나 짜증나네. 어떡하지? 맞아. 우리 성일쌤이 그랬어. 짜증나면 뭐 한다? 치환한다. 그래. 요 gx를 일단 얘를 t에 대해서 치환하자 이거야. 됐나요? 됐나요? 이건데 어쨌든 여기에서 최종 지금 도착지는 어디냐면요, dy dx 얘가 얼마냐 이건데, 근데 여기서 이 y가 뭐예요? fgx잖아. f합성 gx, 그죠? 그래서 dy dx 이게 dfgx dx 얘가 도대체 뭘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최종 목적지로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보통 애들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씨, 요거 너무 커. 이렇게 식이 복잡해. 해가지고 이거를요, 이렇게도 써요. 어떻게 쓰냐면, 뭐 이렇게도 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분자가 들어간 얘를 이렇게 옆으로 뺀 거예요. 이렇게도 써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가 뭘까? 이건데, 근데 어쨌든 아씨, f 함수의 변수는 gx니까 짜증나. gx t로 치환해야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봐. y는 ft 이 식을 현재 x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요 y는 ft를요, 일단 t에 대해서 일단은 미분을 하는 거예요. 되죠?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alright. alright. 그러면 봐. d ft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데, 근데 우리의 실질적인 목적지는 어디야? x에 대해서 미분하자는 거잖아. 그치? x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다가 dt dx를 이렇게 곱해주면, 그죠? 곱해주면 그럼 결론 이거 날라가니까, 그럼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했어요.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잘 봐야 돼. 원래 잘 봐야 돼. 알았죠? 이 미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봐. 일단 이 dft dt 이건 뭐예요? 말 그대로 ft를 그 t에 대해서 미분하자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f 프라임 t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곱하기 dt dx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여기서 이 t가 사실은 누구야? gx니까. 그럼 얘는 이 t 자리에 gx를 다시 넣어주면, 그럼 이 dt가 얘가 dgx 이거에 dx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얘는 f'gx다 이거고, 얘는 뭐라고? gx에 대한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다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gx는 변수가 누구야? x. 오케이, 됐어. 어차피 x에 대한 식이니까 x에 대해서 직접적인 미분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잖아요.
어차피 이거 변수 x니까. 아, 그러면 f'gx에 곱하기 gx를 x에 대해서 미분해요. 이게 뭐야? g'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이렇게 미분한다. 됐나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라고? 밖에 거 미분, 안에 거 그대로 곱하기 안에 거 미분. 됩니까? 이런 식으로 미분하는 것이 바로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되죠? 자, 예를 들어서 갑니다. 갑니다. 자, 가세요. 보세요. 자, y는 ln 코사인 x가 있어요. ln 코사인 x. 됐죠? 얘가 있습니다. x의 범위를요, 어떻게 하면 되지? 0 이상 2분의 파이 미만 이렇게 하면은 양수죠? 진수 조건. 양수 돼야 되니까. 됐죠? 얘를 미분하세요.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즉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뭐야? dy dx 얘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래. 그럼 봐. 얘 미분할 건데 이 ln이라는 이 녀석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얘의 변수는 누구야? 코사인 x잖아. 맞아? 코사인 x잖아. 즉 이거 합성함수잖아. 맞아요? 그럼 지금 얘를 다이렉트로 x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미분할 수 없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솔루션의 시작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일단 코사인 x를 t로 치환해. 됩니까? 코사인 x를 t로 치환해. 그러면 지금 얘는 lnt니까 y는 lnt니까 그럼 이 y에 대한 이식은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얘는 현재 잘 안 보고 이쪽으로 와. 얘는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 거죠. 이래. 그러면 dy dt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dy dx니까 dt dx를 이렇게 곱해주면 그지? 그럼 어쨌든 얘가 뭐야? dy d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요 dy dt는 뭐가 되고 이 y는 LT를 t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뭐가 되고 그렇지 t분의 1이 되고 맞아요? 곱하기 요 dt dx는 뭐야? dt lnt를 x에 대해서 뭐야? t가 뭐야? 원래 엄밀하게 따지면 코사인 x였잖아. 그러니까 d 코사인 x 즉 코사인 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된다 이거죠. 돼요? 근데 이 코사인 함수는 지금 변수가 누구야? x니까 오케이. 이제 얘는 x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미분이 가능해 불가능해? 미분 가능. 됐어? 그러면 얘는 미분한 결과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t가 뭐였어? 코사인 x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마이너스 사인 x 맞아요? 그래서 코사인 x분의 마이너스 사인 x가 돼서 되냐? 즉 얘의 결과물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탄젠트 x가 된다. 선생님 뭔가 존나 깔끔해요. 얘 미분한 결과가 마이너스 탄젠트 x라고요? 얘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하면은 귀찮겠어? 안 귀찮겠어? 은교야. 매번 이렇게 하면 귀찮죠? 귀찮으면 안 돼. 이과생이잖아. 그지? 이과생 이런 거 귀찮으면 어떡해. 그지? 앞으로 너희들은 평생 뭘로 먹고 살아야 돼? 수학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싫어하지 맙시다. 알겠죠? 갑자기 평소에 제 수학할 생각하니까 갑자기 뭐 토할 것 같지 않아, 현재? 그죠? 빨리 못 가, 알았죠? 그건 싫어? 자, 어쨌든. 자, 봐. 합성함수 미분. 뭐라고? 밖에 거 미분, 안에 거 그대로. 곱하기 안에 거 미분. 되나요? 그거를 바로 적용시키면 어떻게 돼? ln 미분하면 뭐라고? 분의 1. ln x 미분하면 x분의 1. 그죠? 그러면 ln 미분하면 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근데 안에 거는 그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 코사인 x분의 코사인 x분의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이게 이제 밖에 거 미분 안에 거 그대로죠. 곱하기 뭐 해야 돼? 안에 거 미분해야 되죠? 그럼 코사인 x 미분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니까, 그지? 그래서 얘는 뭐가 돼?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탄젠트 x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생각하는 새끼들이 있어. 아이씨! 망할 성일쌤. 이런 개 망할 성일쌤. 나 정판대. 서술형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지, 씨발.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에? 수능에 서술형 없는데? 내가 아까 분명히 처음에 그 얘기했어. 우리 여러 가지 함수 미분법 한다. 목세 미분법, 합성함수의 미분법, 음함수의 미분법, 역함수의 미분법,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 근데 음함수, 역함수, 합성함수 이 세 가지 미분법의 원리는 정확하게 누구의 미분법과 동일하다? 합성함수의 미분법과 동일하다. 그 말은 뭐야? 합성함수의 미분법의 원리를 알아야 음함수 미분도 가능하고 역함수, 합성함수, 매개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이 전부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설명한 거지. 그죠? 그런 거 안 배울 거면은 나도 이거 설명하네.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다. 어쨌든 이거예요. 그럼 봐. 음함수의 미분법. 자, 세 번째. 음함수의 미분법. 어느 순간 이제 세 번째까지 왔어요. 이거 끝나면 이제 절반 이상 끝난 거야. 잘 봐. 음함수의 미분법. 일단 이 음함수라는 게 뭐냐? 음함수 vs 얘랑 같이 봐야 되는 거. 양함수. 양함수. 얘는 이미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익히 봐왔던 함수. 처음 들어봐요. 램 펑션? 양? 아, 씨발, 재미도 없고. 힘들다. 이게 뭐냐? 함수를 표현할 때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표현되는 함수. 이걸 우리는 그러니까 y 예를 들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그죠? y는 sin x, y는 cosine x 이런 거 있죠. 이렇게 y는으로 표현되는 이런 함수들을 싸그리 묶어서 이거를 대명사로 뭐라고 하느냐? 양함수라고 함.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함수라는 건 뭐냐? 독립변수 누구야? x. 유일하게 독립변수가 어떤 한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함수를 양함수라고 정의함. 이거예요.
그 선생님, 그 음함수는 뭐예요? 음함수는 뭐예요? 에? 대표적인 음함수. 배웠어요. 뭐냐? 원의 방정식.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음함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이 음함수는 x도 변수, x도 독립변수, y도 독립변수. 쉽게 말하면 함수 이퀄에서 xy가 한쪽에 다 몰려있는 거, xy가 한쪽으로 다 몰려있는 거, 이걸 음함수라고 해요. 아, 그니까 양함수, 음함수. 양함수. 양함수, 음함수. 음함수. 이거예요. 온라인. 이거를 이제 음함수다. 음함수에 대해 정의 알겠어요? 이게 음함수다. 이거예요. 얘는 양함수고. 이건데, 무슨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냐면, 모든 함수들을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함. 이거거든? 그렇지 못함?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네 이제 대학 가면, 지금은 안 하지만, 대학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 기하학 공부해야 되거든요? 기하학? 기하학 해야죠. 그죠? 기하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 기하학에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게 2차 곡선 중에 예를 들면 뭐 할까? 타원? 너희들이 타원의 방정식 모르지만 학교에서 배웠나? 이게 이제 타원의 방정식이거든요? 타원의 방정식. 됐어, 몰라도 돼. 하여튼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이거를 x에 대한 식으로 만들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잖아. 얘 넘기고, b제곱, 넘기고, 양변에 루트 씌우면. 그죠? 그럼 y는 어떻게 되겠어? 풀마. 어떻게 되겠어? b제곱, 곱하기, 루트, 얼마? 1 마이너스 a제곱분의 x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돼야 안 돼? 그죠? 물론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양함수를 표현도 가능하긴 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교 가면요 이 타원을 또 뭐 하는 줄 알아? 막 회전시킨다고. 타원을 뭐 한다고? 회전시킨단 말이야. 그래요? 막 회전시키고 막 지랄하고 막 지랄 발광들을 해요. 그 얘를 회전을 시키면 그 회전된 타원의 방정식은요,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서 요 뒤에 x, y 이런 녀석들이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래? 그래서 왜 그래요? 몰라도 돼. 그럼 이것까지 하려면 또 매트릭스라는 걸 또 배워야 돼. 알았죠? 영화 매트릭스 말고, 알았어? 매트릭스라는 걸 또 배우고 막 또 지랄 연병을 해야 돼.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막 복잡하게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번 Y에 대해서 정리해? 매번? 피곤하죠? 그 얘를 그냥 이대로 그냥 두는 게 낫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무슨 함수라고 하자? 음함수라고 하자 이거죠.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선생님, 원이 어떻게 함수가 돼요? 에? 기본적으로 함수라는 거는, 이 원이 이게 함수가 되니? 함수의 대전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죠. 함수 대전제 조건이 뭐야? 하나의 x값에는 반드시 하나의
y값만 존재해야 된다. 근데 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x값에 y값이 몇 개 생겨? 2개 생기잖아. 이게 함수 아니잖아. 근데 선생님 이게 어떻게 이거를 함수로 봅니까? 에? 이렇게 하면 되지. 중신아. 어떻게 여기에다가 전제조건 깔아. 뭘요? y가 뭐일 때? 양수일 때 전제조건 까는 순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원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만 보는 거야? 그때는 요 놈만 보는 거고 이 반원만 보게 되는 거고 이해돼? 이 반원만 보게 되는 거고 그럼 반원의 입장에서 보면 함수야 아니야? 함수죠. 맞아요? 이 반원의 입장에서만 보면 함수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게 되냐고.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이렇게 얘를 함수에 되게끔 그죠? 조건을 깔아놓으면 그러면 얘는 함수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아 이해됨. 이런 건데 근데 여기서 봐. 사진 한번 찍어봐. 이 음함수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됐나요? 됐나요? 이런 건데,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 음함수의 미분을 우리가, 그러니까 음함수, 지금 우리가 음함수만 공부하자는 게 아니잖아. 음함수를 미분해보자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이 있어. 됐냐? 원이 있어. 근데 요 원 위의 점, 몇 콤마 몇? 1 콤마 루트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오케이? 원에서도 접선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연출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2짜리인 그런 원인인데, 되냐? 이 점. 1, 루트 3에서의 요 접선의 기울기 이 기울기를 구하고 싶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이거를 사실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거 원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 이거 구하긴 했거든요. 그랬다고요 선생님? 그때는 어떻게 구했느냐? 기울기 m이라고 잡아.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접선 L이라 할 때 이 접선 L에 대한 방정식은 어떻게 돼? y는 m 곱하기 x-1에 플러스 얼마?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이때 이 접선이 요 원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이 원과 요 녀석이 서로 뭐해? 접하니까 접한다라는 말은 교점이 몇 개라는 뜻? 한 개라는 뜻. 맞아? 그럼 교점 스토리니까 결론은 얘랑 뭐해? 연립방정식 해가지고, 그죠? 연립방정식 해가지고, 뭐하냐? y 대신에 얘 넣어주면은 이거 x에 대해 몇 차 방정식 나와? 2차 방정식 나올 거 아니야? 그걸 쫙 계산해서 판별식 d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그지? 그때의 m값을 구해주면 그 m값이 이제 바로 뭐야? 이 접선의 기울기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기본적인 이제 모든 문제 해설지는 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지? 물론 이제 그때 이제 나한테 이제 1학년 때부터 수업 들었던 애들은, 그지? 쌤이 이거 접선의 기울기, 해설지대로 이렇게 풀었어? 이렇게 안 풀었다고. 어떻게 풀었어? 이렇게 풀었죠. 생각해봐, 병신아. 이러면서. 뭔지, 수지. 맞아? 그 얘의 기울기 얼마? 루트 3. 맞아? 그럼 얘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구한다. 그지? 물론 이제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지? 보통 이제 해설지에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게 계산이 좀 복잡하다고요. 그죠? 그러네요, 선생님. 이건데,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비단 원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맞아? 이 원에 대해서만 미분해보자. 이거 아니잖아. 그래서 음함수의 미분법을 적용시켜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자, 봐.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이 있어. 요는 위 점 1, 루트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할 거야. 접선의 기울기 구할 거야? 미분할 거야. 미분할 거야? 뭐야? dy, dx를 구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이제 얘를 x에 대해서 뭐해? 미분해 보는 거야. 이래. 그러면 x제곱 미분하면 x제곱은 x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미분 가능해 안 해? 가능하지. 그 x제곱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얼마야? 2x가 되는 거고. 그 요 y제곱을 x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여기 불가능하잖아. 변수가 누구니까? y니까. 그럼 이때 뭘 해버려?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적용시키는 거야. 어떻게 하는데요? 얘 변수 y라며. 그러면 일단 dy제곱, 즉 y제곱에 대한 식을 일단 뭐에 대해서? y에 대해서 뭐 해주고? 미분해주고. 그러면서 곱하기 뭐 해줘? dy, dx를 이렇게 써주면, 그지? 그럼 결과론적으로 얘가 뭐야? y제곱에 대한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이런 거죠. 이해됨? 그리고 나서 요 숫자는 어차피 미분하면 얼마야?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순간 요 dy제곱 dy는 뭐가 되는 거니? 2y가 되는 거고. 맞아?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니까? dy dx니까. 이래. 그럼 여기서 요 dy dx 빼고 나머지 싹 다 넘겨버리면 되지. 됩니까? 그럼 그 순간 dy dx는, 그지? dy dx는 뭐가 돼? 마이너스 2x에 2y 나눠주니까, 즉 마이너스 y분의 x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근데 우리는 어떤 점에서 1, 루트 3에서의, 그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아까 쌤이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어. 음함수는, 양함수는 독립변수가 유일하게 누구고? x고. 음함수는 독립변수가 누구라고 했어? x도 될 수 있고 y도 될 수도 있다. 이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요 x도 독립변수, 요 y도 독립변수. 그 x에다 뭐 넣어? 1 넣고 y에다 뭐 넣어? 루트 3을 집어넣어주면, 그럼 따라서 요 1, 루트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얼마?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냐? 이해되냐? 이런 식으로 모든 음함수에 대한 미분은 다 이런 식으로 구한다 이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다시 봐. 뭐 예를 들어서 뭐 얘가 뭐 4분의 x제곱이야. 얘는 뭐 9분의 y제곱이야. 자, 요거야. 오케이? 나 이 녀석의 dy dx를 구하고 싶어.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 말은 뭐냐? 얘도 어쨌든 간에 뭐해?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온라인. x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일단 얘는 x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얘는. 맞아? 그럼 얘는 4분의 1 곱하기 x제곱 미분하면 2x에서 얘는 이제 x로 다이렉트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 얘는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니까 합성함수의 미분. 그래서 일단 얘를 뭐에 대해서 미분해?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아니야. 그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일단 9분의 1 되고, y에 대해서 미분이니까 어떻게 돼? 2y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래 놓고 여기다 곱하기 뭐 써줘야 돼? dy, dx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라고, 결론적으로는. 돼요? 그리고 다시 플러스. 그 다음 얘도 이제 미분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지금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그럼 곱으로 이루어진 함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쓰자. 플러스 해놓고 얘 곱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 앞에 거 x 미분 가능하지. 그 얘는 그냥 1이니까 어떻게 돼? y 되고 플러스,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x 써주고 얘 y 미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y는 뭐야? 합성 미분해야 되지. 그 y로 y 대해서 미분하면 얼마? 1 되고, 그죠? 1을 곱하나만 하고 일단 곱하기 뭐 써주면 돼? dy, dx를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지. 이해돼? 그리고 1을 미분하면 얼마? 0 이렇게. 되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dy, dx니까 여기도 dy, dx, 여기도 dy, dx 있으니까 그 여기서 얘랑 묶어. 온라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9분의
2y 플러스 x에 곱하기 뭐가 되고 dy dx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싹 다 넘기죠. 그럼 여기 넘어가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x에 마이너스 얼마? y. 그 여기서 다시 얘만 이제 뭐 해주면 돼? 이항시켜주면 되는 거잖아. 이해돼? 그래서 얘가 이항되면서 요 분모에 누가 들어가면 9분의 2y 플러스 얼마? x가 들어가면 즉 얘가 바로 뭐다? 이 타원을 회전 변환시킨 이거 뭐 이런 타원 이거 45도 맞나요? 45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타원을 아니지 병신아 이 타원을 45도 타원 요런 타원 이 타원에서의 도함수가 바로 뭐가 된다? 얘가 된다 이거야 얘가.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한 점 딱 찍어 뭐 그 점이 예를 들어서 뭐 4,1이라 쳐 그러면은 4,1이라고 난 4,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싶어. 그 x에다 뭐 쳐놓고 4 쳐놓고 y에다 뭐 쳐놓으면 1 쳐놓으면 이거 숫자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바로 뭐다? 4,1 타원을 회전 변환시킨 그 4,1에서의 뭐가 된다?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냐? 이해되냐? 야 근데 이걸로 힘들어하면 안 돼. 대학교 가잖아? 고등학교 때 이거 했던 거 생각하면요 졸라 오그라들어요. 뭐 오글거려요. 오그라든데 오글거려요. 내가 그때 그렇게 시시한 걸 했다니 뭐 이러면서 되나요? 오케이 잠깐 쉬었답니다.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매개변수 미분. 이거부터. 일단 이건 뭐냐면요. 이거는 매개변수. 매개변수. 이게 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동건이랑 영선이랑은 원래 서로 모르는 사이였잖아. 그죠? 서로가 이제 모르는 사이였는데, 이렇게 같은 공간에 이렇게 동건이랑 영선이랑, 그죠? 이렇게 이제 같이 있게 된 그 이유는, 그죠? 원인은 누구야? GED라는 이 학원이라는 매개체에 의해서, 뭐라고? GED 학원이라는 매개체에 의해서 이렇게 동건이랑 영선이는 같은 공간에 있다. 이 매개체라는 거는 뭐냐? 요 둘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어떤 물체 또는 어떤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매개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매개변수는 뭐냐? 매개변수는 뭐냐면 매개변수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면 지구 있죠, 지구. 지구가 막 타원 궤도로 이렇게 얘가 막 돌고 있고, 그 다음에 화성이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이제 궤도를 이렇게 돌고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는 이제 지구의 이제 타원 궤도, 그 다음에 얘는 화성의 타원 궤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지구와 화성에는요, 이거와 어떤 연관성이 혹시 있을까? 이런 이제 연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얘랑 얘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얘를 계속 보니까, 요 지구도 보면 이 태양이라는 이 녀석과 어떤 연관성이 있고, 요 화성도 태양과의 어떤 그런 연관성이 있더라. 그럼 얘랑 얘는 직접적 연관성을 찾기는 힘들지만, 얘도 태양과 연관성이 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연관성이 있는 이 얘랑 얘의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이 태양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얘와 얘의 직접적 연관성을 찾는다. 그랬을 때 그 직접적인 어떤 지구와 화성의 어떤 관련된 어떤 관계식을 찾았어. 뭐에 의해서? 태양에 의해서. 그랬을 때 그 지구와 화성에 대한 어떤 관계식을 찾았을 때 그거를 이제 함수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은 태양이라는 매개 변수에 의해서 함수식이 발생했다. 그런 거를 이제 매개 변수 함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죠. 뭐가 있냐면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x가 어떤 세타에 대한 어떤 관계식으로 x좌표가 움직인다 이거야. 어떤 물체에 아니 어떤 점에 움직임이 x좌표는 어떤 세타에 대한 어떤 f세타라는 어떤 관계식에 의해서 y좌표는 g세타라는 이런 관계식에 의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얘랑 얘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힘들어. 오케이? 근데 x는 f세타. 그 세타의 어떤 각에 의해서 x좌표가 생기고 세타라는 어떤 각에 의해서 y좌표가 생긴다. 이렇게 매개변수 함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x좌표는 코사인 세타, y좌표는 사인 세타에 의해서 세타가 뭐냐에 따라서 그 코사인 값이 x좌표, 세타 각이 뭐냐에 따라서 사인 세타를 y좌표 이랬을 때 이 x와 y에 대한 관계식을 찾기 쉽지 않지만 그지? 근데 보니까 코사인 제곱 x 제곱 사인 제곱 y 제곱 둘이 더하면 1.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 1. 뭐 이런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인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뭐 대학 얘기를 좀 하다 보면, 근데 이러한 이제 어떤 관계식을 찾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런 x, y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어떤 이런 관계식을 찾기가. 그래서 대학을 가면은요, 이런 매개변수 함수 있죠. 예. 이거를요, 디귿다 많이 봐요. 이거를. 하여튼, 예를 들어 디귿다 많이 보는데,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럼 봐.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뭐 또 유명한 매개변수 함수 있죠. x는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y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 이런 매개변수로 표현된 함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이런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때 요 매개변수로 표현된 함수에 대한 dy dx를 구하고 싶어. 근데 세타가 얼마일 때? 뭐 2분의 파이일 때. 2분의 파이일 때 이때 dy dx를 구하고 싶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x와 y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식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x좌표는 이 관계식에 의해서, y좌표는 이 관계식에 의해서 그 점이 움직이고 있다 이거죠. 그 점이. 그러면 천상 어떻게 하느냐? 천상. 일단 ux는 세타에 대한 함수식이니까 일단 ux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dx d세타는 뭐가 되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씨 왜 x야 병신아.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죠? dy d세타는
뭐가 된다? 사인 세타가 된다. 야, 설마 아직도 그 삼각함수 미분법 모르는 그런 짐승 같은 새끼들은 없겠죠? 됩니까?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서 어쨌든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야? dy dx니까. 맞아? dy dx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생? dy d세타에서 d세타 dx를 곱해주면 되죠.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결론은 뭐야? 아, 그러네. 또 합성함수의 미분법 원리가 적용되는 거네. 그죠? 그러면 dy dx는 뭐가 되고 사인 세타가 되고, 그지? 그럼 d세타 dx는 뭐야? 아, 이거 역수니까. 맞아. 그럼 얘는 뭐가 돼?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구나. 즉 얘가 바로 뭐가 된다? dy dx가 되는구나. 이런 거예요. 됐죠? 근데 우리는 세타가 뭐일 때? 2분의 파이일 때. 그죠? 2분의 파이일 때. 이걸 원하는 거니까. 그때의 dy dx를 원하는 거니까. 세타에다가 뭐 넣으면? 2분의 파이 넣어주면. 그죠? 2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그러면은 코사인 2분의 파이 얼마? 0이니까. 맞아? 1분의 사인 2분의 파이 얼마? 1. 그래서 dy dx는 얼마 된다? 1이 된다. 즉 접선의 기울기 1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나요? 이해되나요? 이게 매개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이다. 이거예요. 이해됨. 이해됨, 안 됨. 이해됨. 이런 거예요. 끝! 매개변수 미분 끝! 됐죠? 자, 라스트! 역함수 미분. 선생님이 보통 이제 역함수 미분 좀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여튼 역함수라는 말만 나오면 보통 애들은요, 선생님, 너무 역해요. 참 너무, 역함수는요, 참 너무 고역해요. 아니, 고역해요? 고약해요. 씨발, 하여튼, 역해요. 하여튼 이러는데, 봅니다. 갑니다. 야, 일단 내가 fx의 역함수에 대한 미분, 즉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볼 거예요. 오케이? 구해본다라고 하면 생각해봐. fx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 즉 f 인버스를 g라고 했을 때, 즉 f 역함수를 g라고 했을 때, 나 g 프라임 뭐 알파 얘를 구하고 싶어. 이게 바로 뭐냐면 역함수 미분이거든요. 그죠? 역함수의 미분. 이건데, 근데 이거를 역함수 미분하면 애들이 막 되게 막 싫어하는 애들이 막 있던데, 일단은 역함수라는 말 자체가 언급이 된다라는 것은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 기본적인 전제 조건. 당근 빠따. y 콜 fx는요,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돼? 1대1 대응이 돼야 되죠. 그죠? 즉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말은 뭔 소리야? 이 y는 fx가 전부 뭐하거나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할 때, 그럴 때 그 fx의 역함수는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 소리야? 하나의 x값에는 무조건 하나의 y값만이 존재한다. 그죠? 이게 역함수죠. 역함수 성립 조건이죠. 그죠? 하여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fx가 어떻게 해야 되니? 오케이. x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를 미분한 f'x는 뭐야? 3x제곱 더하기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럼 얘는 꼭지점이 0,1인 2차 함수. 짠! 얘가 f'. 무조건 플러스. 전부 증가. 그죠? 전부 증가. 한 함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 f 인버스를 쥐라 할 때 이때 구하라. 뭐를? g 프라임. 예를 들어서 얼마나 갈까? g 프라임 11. 니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g 프라임 11이 얼마일까? 이렇게. 됨. 그러면 이런 역함수의 미분을 하려면 어쨌든 역함수의 미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 그걸 알아야 되는데 보세요. 이런 거거든요. 뭐냐면 이거 뭐냐면 봐봐. 뭐냐면 이런 거예요. f 역함수 g예요. 오케이? 자, y는 fx에서 f 역함수를 g라 할 때 이때 절대 불변의 법칙. 절대 불변의 법칙. 뭐요 선생? g 합성 fx는요 반드시 뭐가 된다? x가 된다. 아, 왜? 역함수와 원래 함수를 합성하면 반드시 이 함수는 무슨 함수? 항등함수가 되고, 항등함수라는 건 뭐야? y값은 ux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야? x가 1이면 y값도 1, x가 2면 y값도 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 맞아 안 맞아? 맞잖아. 현재 이해되니? 절대불변이잖아. 그래서 항등함수가 된다. 그지? 그러면 여기서 뭐 하느냐? 합성함수네? 그죠?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해 볼 테야. alright. 그러면 일단 얘는 x에 대해서 다이렉트 미분이 돼요? 안 되죠? 합성함수 미분 써야 돼요. 합성함수 미분. 그러니까 빨리 해. 밖에 거 미분 안에 거 그대로 곱하기 안에 거 미분. 그지? 그럼 어떻게 돼? g 프라임 fx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되고 ux 미분하면 얼마? 1. 그랬더니 uf 프라임 x가 우변으로 이항이 되면 어떤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어? g 프라임 fx는 즉 뭐가 된다? f 프라임 x분의 1이 된다. 되나요? 근데 여기에서 이 fx라는 게 사실은 뭐야? y값이잖아. y값. 그죠? y값이니까 이 fx의 자리에다가 y를 넣어주면 g 프라임 y는 뭐가 된다? f 프라임 x분의 1이 된다. 이거예요. 즉 이 말이 뭔 소리냐? 이 말이 뭔 소리냐면 이 상태에서 얘를 들여다볼 때 이 g가 f의 역함수잖아. 그죠? 이 f에 대한 역함수. 그 녀석 미분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 이 녀석의 변수인데 이 변수는 누구? y. 이 y가 뭔데? fx에서의 y값. 그 y값이 이 역함수에 대한 미분의 뭐가 된다? 변수가 된다.
몰라? 그리고 이 결과물은 뭐라는 거야? f 프라임 x분의 1. 역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역수. 그죠? 역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아, 맞아. 역수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얘는 변수가 누구야? x. 그죠? 아,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런 새끼들이 있어. 어떤 새끼들이 있냐면, 야! 냉! g 프라임 3구해봐. 역함수 x가 3일 때의 역함수 미분해봐. 냉! 이지랄하고요. 이지랄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 얘의 변수와 얘의 변수는 뭐야? 엄연히 다른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랑 얘는 아예 연관성이 없는 건가? 아니죠. 이 y가 누구야? x일 때 fx, 즉 y 값이잖아. 아, 이해됨. 이해됨. 그러니까 뭔 소리냐? 봐. fx가 얘야. g 프라임 11 구하라고 했지. g 프라임 11 구하라고 했지. 여기서 이 11은 무슨 값? y값. y값. 얘가 11 된 x값 찾아. x 얼마야? 2. 아, 즉 그 말은 뭐냐? g 프라임 11은 f 프라임 2분의 뭐와 같다? 1과 같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역함수 미분하세요. 역함수 미분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역함수 미분하라고 했으니까 그 fx의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야 되겠지. 거기 끄덕이면 아주 그냥 모가지 부러뜨려. 야, 씨발, 역함수를 미분할 거면은 도대체 이걸 왜 한 거야? 맞아, 안 맞아? 역함수는 절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다. 알았죠? 역함수 구하는 거 아니에요. 온라인. 역함수의 미분을 얘로 구할 거예요. 뭔데? 그냥 fx를 가지고 미분할 거예요. 알겠어?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야? 역수. 오케이? 그리고 이 변수의 관계. 알겠죠? 이거를 명확하게 잡고 있어야 그래야 이 역함수의 미분을 할 때 어렵지가 않아요. 아, 이해되냐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이 미분하면 얼마가 되니? 3x제곱 플러스 1이라며. 그 x가 2일 때 얼마야? 13이잖아. 그러면 얘는 즉 뭐다? 얘 미분하면 13분의 1 된다. 이거야. 이해돼? 이해돼? 이거라고. 이해돼? 아,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봐봐. 이거 사진 한번 찍어봐, 여기.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원래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거든. 뭐가 당연한 얘기냐면, 자 봐. 잘 봐. 야, F의 역함수를 G라 할 때 이때 UF 함수와 G 함수는요 서로 무슨 관계라는 거야?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라는, 아, 역함수 관계인 거 알겠는데 씨발, 역함수 관계라는 게 그래프상에서는 어떤 관계라는 거야? Y는 X대 친 관계라는 거 아니야? 아, 맞아, 안 맞아? 맞지? Y는 X대 친이라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봐. 예를 들어서, 잘 봐. 잘 봐. 얘가 Y는 X야. 얘가 Y는 X야. 예를 들어, 얘가 fx인데, 이 fx가 2x야. 오케이? 얘를 Y는 X에 세팅시켜. 얘 gx 되겠지. fx의 기울기 2로 설정했다, 선생님이. 그 gx, 이 역함수. 얘를 역함수. 얘가 역함수잖아.
이 역함수는 얘는 식이 어떻게 되니? 2분의 1x가 되잖아. 이게 역수관계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니까? 역수관계가? 아, 이해됨. 그리고 왜 요게 x랑 y랑 이게 왜 뒤바뀌느냐? 왜 뒤바뀌냐면, 자, 보세요. 한 번 더. 얘가 y는 fx야. y는 fx 위에 점 a, b가 있어. alright. 얘 y는 x. alright. gx. 얘 역함수. y는 gx. 역함수. 페칼코마니 땅땅땅땅땅땅땅땅땅 요점. 오케이. 요점 몇 콤마 몇이야? B 콤마 A 이렇게 되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잘 봐. 요 접선의 기울기 F 프라임 A지. 요 기울기 F 프라임 A 아니야? 아,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이게 됨. 그럼 여기서 요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돼? y는 f 프라임 a에 곱하기 x 마이너스 a에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이 접선의 방정식이지. 맞아. 그러면 여기서 요 접선의 방정식 있죠? 얘 있지. 아, 보여. 얘 있지. 얘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 되는 거니? G 프라임 B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의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느냐? Y는 G 프라임 B에 X 마이너스 B 플러스 얼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근데 여기에서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는 아까 역함수 관계일 때, 즉 y는 x의 진 관계일 때, 얘랑 얘는 서로 무슨 관계? 역수 관계가 돼야 되니까. 아, 그렇잖아. 역수 관계가 돼야 되니까. 맞아. 그러니까 당연히 g 프라임 b는 뭐야? f 프라임 a분의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야. 얘도 당연한 얘기라는 거야. 이건 당연한 얘기. XY가 바뀌니까. 바뀌면서 기울기의 관점에서 보면 서로 무슨 관계? 역수 관계가 되니까. 그죠? 야, 그러면 G'A랑 좋댔어, 씨발. F'B분의 1은 성립할까 안 할까?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성립하죠. X는 A. 아, 씨발. 여기 X는 A. 요 점에서의 접선. alright. 그게 G 프라임 A. X는 B 어딨어? 접선. 얘랑 얘도 뭐야 이거? 역수관계가 된다니까? 에? XY가 바뀌기만 하면 되니까. 아, 해봐. 나와요. 아무거나, fx, gx 아무거나 놔놓고. 오케이. 이해됨. 그러니까, 이 변수라는 건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